자, 갑니다. 빨리 보세요. 계속 우리는 고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쉽고 어렵지 않고요. 솔직히 다 안 해도 되는데,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해도 되는데, 51번 보자. 51번. A, B, C, D, E, F, G, H. 8명 중에서 1번. A, B, C 포함. 몇 명? 5명을 선출하고 싶어. 자, 두 번째. A, B 포함. C, D 안 포함.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많이 못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8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고 싶어. 근데 A, B, C가 모두 다 포함이 돼야 돼.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임원 뽑고 싶어. 8명 중에서 5명 뽑고 싶은데 3명은 특혜를 받았어. 지금 뽑혀야 돼. 몇 명 더 뽑으면 돼? 2명 더 뽑으면 되잖아.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OCE. 자, A, B는 뽑고 C, D는 안 뽑혀야 돼. 말 그대로야. 5명 뽑고 싶은데 A, B 포함되고 C, D는 안 포함돼야 돼.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4C3은 4C2하고 같은 거 알고 있죠? 합이 상가돼버리면 같아집니다. 이런 문제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56번 해봐요. 56번. 인제스트까지 일칠 포함이에요. 아 잠깐만요. 너도 어려운 문제 해봐야겠다. 56번 풀고요. 53번도 풀어요. 잘 나온다. 56번 풀고 53번. 56번 3번입니다. 일칠 포함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야? 1부터 7까지. 일단 1부터 7까지 카드가 있어. 맞아. 걔들 다 고려해야 돼. 주원아 집중. 56번 풀고 3번 풀어. 어려운 바로 물어봐. 거의 다 끝나겠다. 5켤레 신발 10짝이구만. 3개를 선택하고 싶은데 가장 큰 수가 6 이상이 되고 싶어. 가장 큰 수가 얼마가 될 수 있습니다. 7이 될 수 있지. 그럼 7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봐야지. 가장 큰 수가 7일 때 일단 이로 적어버려. 1, 2, 3, 4, 5, 6, 7이라고 적어버려. 1, 2, 3, 4, 5, 6, 7. 가장 큰 수가 7이면 되잖아. 가장 큰 수가 7이려면 7은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 그렇지? 몇 개를 뽑고 싶어? 3개. 그럼 7을 뽑아서 몇 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몇 개 중에서 2개 고르기야. 6개 중에서 2개 고르기. 그렇지. 그 다음에 6이 가장 큰 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7을 뽑혀야 돼. X. 7X고 6은 뽑아야 돼. 동글뱅이. 그럼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3개 뽑고 싶어. 그럼 몇 개 중에서? 하면 돼. 2개를 뽑자. 자, 어렵지 않죠? 56번 맡은 사람 보세요. 1, 2, 3, 4, 5, 6. 일단 내가 개별 수업으로 질문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거든. 좀 해. 다음 주 화요일에 합니다. 그걸 할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 가장 큰 숫자가 6 이상이 됐잖아. 모르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럼 가장 큰 수. 큰 수가 7일 수도 있고 가장 큰 수가 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가장 큰 수가 7이 돼버리고 싶으면 나머지 3개를 뽑고 싶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돼. 7은 무조건 와야 되니까. 이해를 해. 그냥 받아들여. 그렇지? 가장 큰 수가 6이 되고 싶으면 6은 뽑아야 돼. 7은 뽑으면 안 돼. 2개 더 뽑아야 되잖아. 몇 개 중에서? 5씨. 너무 쉬워. 이게 생각을 하라고. 생각 좀. 생각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완전 계속 생각하는 문제야. 뭐 공식 있고 그런 게 없어. 자, 그리고 나서 53번 이건 많이 틀릴 거예요. 좀 뭔가 좀 복잡합니다. 53번은요.
이거는 딱 실수하기가 좋아요. 일단 경우의 수는 무조건 스페셜한 조건부터 처리를 해야 돼. 두 켤레가 짝이 맞아야 돼. 이게 왼발 오른발이라고 하자. 오케이? A하고 A끼리 짝, B하고 B끼리 짝, C하고 C끼리, D하고 D끼리, E하고 E끼리 짝이란 말이야. 일단 두 켤레가 맞아야 되니까 다섯 켤레 중에서 몇 켤레를 선택해야 돼. 두 켤레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 배열 문제가 아니야. 다섯 켤레 중에서 두 켤레를 선택해. 그렇다면 나는 이거하고 이거는 켤레를 맞추자. 이제 나머지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돼. 6짝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짝을 더 가져와야 돼. 두 짝을.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틀려버려 애들이. 두 짝을 더 가져오면 되니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서 한 개 가져오고 얘를 가져왔으면 얘를 못 가져오니까 4개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오면 되네. 이래가지고 틀려버립니다. 완전 틀려요. 이게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점이에요. 봐봐. 내 말 잘 들어야 돼. 6짝이 있어. 2짝을 가져오고 싶어. 근데 내가 가져오려는 집단은 하나야. 참 무더기에서 가져오는 거잖아. 근데 얘를 먼저 가져왔어요. 6개 중에 한 가지로. 근데 그 다음에 얘를 가져왔어. 4개 중에 한 가지로. 이래버리면 단순히 나열하게 돼. 곱하기가 나열이 돼버리면 얘는 순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얘를 처음에 뽑고 얘를 처음에 뽑을 때와 얘를 처음에 뽑고 얘를 나중에 뽑을 때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배열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C 뽑고 A 뽑을 때와 A 뽑고 C 뽑을 때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같은 경우잖아. 근데 신발을 고르는 경우니까 배열 문제가 아니니까. 단순히 곱하면은요 얘는 그냥 배열하는 문제가 돼서 안 돼. 틀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사건으로 풀어버리는 게 쉬워요. 반대 사건으로. 무슨 말이냐? 자 일단 6짝 중에서 2짝을 가져와야 돼. 그치? 6짝을 총 가져와야 되니까 2짝 가져와야 되지. 전체 가지수에서 켤레가 맞는 3개를 빼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 한 집단에서 고를 때는 순서를 두고 고르면 안 돼. 이게 배열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먼저 뽑힌 놈, 나중 뽑힌 놈, 이게 차이가 있게 돼버려. 어렵다. 그치? 알겠어? 왜 안 되는지는 알겠어? 순서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뽑아야 돼. 뽑으려고 해도 한 집단에서 뽑을 때는 한꺼번에 뽑아야 돼. 6켤레 중에서 6짝 중에서 2짝을 한꺼번에 뽑아야 돼. 순서를 두고 뽑으면 안 됩니다. 조합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이야. 알겠지? 넘어가요. 됐어요. 자,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너무 쉽네. 63번 풀어보세요. 여기다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63번 풀어봐요. 또 풀어는 줄 텐데 일단 풀어봐요. 자기 힘으로. 적어도란 말이 있어요.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한 90% 이상은 여사건으로 풉니다. 여사건으로 안 풀 때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쉽죠? 100까지. 남자 수를 구하시오. 남자 수를 구하시오. 남자 수를 구하시오. 자, 명수를 잡아야죠. 남자 수를 n명이라고 하면 여자 수는 10 빼기 n명이 되겠지. 그치? 적어도 한 명에 일단은 3명을 뽑고 싶대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전체 가지수입니다. 빼버려야죠. 적어도 한 명이 여자가 돼. 반대는 모두 다 남자지. 남자 n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 게 반대니까 빼버리면 100가지가 됩니다. 10C3은 몇 가지입니까? 19, 8, 3이 1이니까 3, 3, 9, 2, 5, 10, 5, 8에 40, 120까지군요. 120이 넘어가게 되면 NC3은 20만 남게 됩니다. 나란한 3개 곱해서
나누기도 해야 되는구나. 자, n, n마 1, n마 2, 3개 곱하고 3이 1로 나누면 20이 돼야 돼요. 즉, 나누는 3개를 곱했을 때 120이 돼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5, 6, 7이 아닌데? 뭐니? 3, 4, 5? 6, 7, 8? 6, 5, 4. 6, 5, 4, 5, 6? 4, 5, 6이랍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4, 5, 6. 고차 방식 풀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이런 스타일. 계속 고르는 문제예요. 유형 9번은요, 교과 외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겠습니다. 분할과 분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대자리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해주긴 할 겁니다. 10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대상 선택과 짝짓기. 배열 문제입니다. 배열 문제인데 고르는 작업과 배열하는 작업을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야. 자, 간단한 문제 하나 보십시오. 74번 문제예요. 남자 5명이 있고요. 여자 4명이 있습니다. 남자를 2명을 뽑고 여자를 1명 뽑아서 배열입니다. 배열 문제인데 배열 문제는 순열인데 얘는 특별히 뽑아놓고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키자 이거야. 남자 2명, 여자 1명 뽑아와. 일단 뽑아놓고 나서 배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 5명 있으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와. 여자 4명 중에서 1명을 뽑아와. 그럼 총 3명이 앞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3명을 배열합니다. 몇 가지?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대상 선택과 짝짓기, 배열하기를 분리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79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81번 문제. 71번, 아니, 좀 어려운가 보네. 79번과 83번. 83번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한 번씩 시험에서 나옵니다. 79번, 83번. 아, 잠깐만요. 83번은 경우수 문제인데. 경우수도 풀 수 있어요. 그럼 83번 하지 말고 숙제로 하시고요. 79번과 82번을 해보세요. 79번, 82번. 번 82번 A, B, C, E, F, G A, B, C, D, E, F, G E, C, C, 5번 C 이렇게하지 말아라. 잠깐만. 5팀.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것도 조합이 아니네. 에이. 자, 79번 어려운 사람 보세요. 어려운 사람은 없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C를 포함해서 5명을 데리고 오래요. 그럼 C는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거고요. 3명이 더 필요하니까 C2를 제외하고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 그럼 C, E, A, B, D가 왔다고 치자. 이렇게 왔다고 치자.
이 5명을 배열하는데 C가 이웃하지 말아요. 이웃하지 않는 건 상대방부터 배열하고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C, E를 제외하고 3명을 배열을 합니다. A, D, B 배열을 하고 빈 공간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4가지 공간이 있는데 이제까지 얘는 무조건 순열로 풀었거든요. 조합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4가지 공간이 있는데 C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4가지 공간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여기하고 여기다가 C를 넣어버리자. 그럼 2개의 공간과 C가 짝지어지면 된단 말이야. 2개 짝짓기. 어떻게 해요? 2팩.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걸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 풀었잖아. 4군데 중에서 2군데 골라서 배열하기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어차피 똑같아요. 어떻게 푸나? 알겠어? 자, 82번. 끝낼 수 있겠어. 이 시간에 끝낼 수 있겠어. 만약에 끝나게 되면 분할 분배도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알면 좋아서 분할 분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붙이 들어갔네. 네. 잘했다. 야, 그림 그려놨어. 이 그림 보면 딱 바로 끝나버린다. 문제가. 5개 팀이 공연을 한대요. 매일 2팀 이상씩 공연을 해야 된대요. 이틀을 한대요. 그럼 이것과 이것밖에 없어요. 2팀, 3팀 공연하고 3팀, 2팀 공연하고. 정준아 이거 몇 가지겠어? 이거요. 120가지요. 어떻게 계산을 했어? 52 곱하기 그럴 필요 없어요. 100 곱하기 그냥 5칸 있잖아. 네. 5팩이죠. 아, 5칸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버렸잖아. 5칸 짝짓기 하면 돼요. 여기도 5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도한 건 네 말이 맞아. 첫날 2팀이 공연하면 5팀 중에서 2팀 고르고 나서 그 2팀을 배열하고 둘째 날에는 그냥 3팀 남았으니까 3팀 배열하고 더하기 첫날 3팀 공연할 거면 5팀 중에서 3팀 고르고 그 3팀을 배열하고 나머지 2팀을 이튿날에 배열하고 이렇게 풀어라는 목적으로 나온 건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틀이 잡아져 버렸잖아. 여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칸과 5개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팩 이렇게 풀어버리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다. 자, 유형 11번 별 겁나 중요해요. 이게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유형 11번. 솔직히 다 중요해요. 자, 84번 풀어봐요. 풀어봐. 생각해봐. 니들이 이 상황을 생각해. 이거 가져가요. 거기 기대자. 너희들이 지금 경우의 수부터 내줘버리자. 숙제를. 경우의 수부터 내줘버리자. 교재 우리 시너지 마무리 시키는 거 말고도 기대자 숙제를 내줄 겁니다. 경우의 수는 꾸준히 연습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부분을 먼저 숙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뭐라고? 30, 60, 60, 60문제. 60문제. 여기 숫자가 있어. 60문제 내준다. 많지 않아? 자, 이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중에 시험 때문에 돼버리면 공부 못하는 거 알잖아. 지금 좀 많이 해야 되고, 기대자가 나가는 순간 너희는 학교 프린트도 갖고 다니세요. 오케이? 갖고 다녀.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풀고 끝내버리세요. 자, 경우의 수를 이것도 너무 많이 내주면 대충 할까요? 시간이 마무리 시켜야 되는데 50개만 내주지 뭐. 오, 이러려. 근데 시너지 숫자가 있잖아. 올라가면 그치? 숫자가 많아요.
시너지도 있어요. 89, 71, 89. 71, 89. 71, 89 홀수입니다. 79, 81 페이지 기대자 홀수번이에요. 경우의 수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자고.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솔직히 경우의 수 행렬은요 좀 많이 풀어보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이 따로 뭐 막 있는 게 아니잖아. 행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풀면서 2차 방정, 이제 고차 방정식하고 2차 부등식 쪽에 문제 결정을 좀 잘 해놔야지. 아니 저기 먼저 가서 이 시간 끝나고 가서 먼저 준 거야. 이따가 줄게. 자, 이제 풀어왔어요. 네. 84번. 자, 보자. 10명이 있어. 10명 중 3명 뽑아가지고 배열을 할 거야. 키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거야. 자, 일단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골라야 돼. 뭐가 돼? 십시사. 끝. 이게 끝이야. 왜? 왜 그럴까? 조원아. 10명 중에서 3명 고르는데 키 순서대로 배열을 하래. 근데 내가 3명 뽑으면 키 순서가 결정이 됐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배열하는 게 아니잖아. 야, 3명 나와서 키 순서대로 서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키 큰 사람부터 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 배열하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고. 즉 배열이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 키 순서대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고르기만 하면 끝나. 알겠어? 고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런 스타일 문제고요. 자, 87번 한번 해봐. 비슷한 문제. 87번. 문제가 79, 81페이지 홀수였구나. 이거요. 아니요. 아, 나 모르겠죠. 부장. 나 모르겠죠. 어색. 왜 말해? 87페이지 7번 풀라고. 미안해요. 81번. 71번입니다. 87번 앞에 있는 다섯 거. 문제? 71번부터 71쪽부터. 어우씨. 다섯 문제 풀 거. 고맙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지. 또. 문제 문제. 저 문제. 아, 야, 공부를 해야 경준이.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81쪽도 아니야. 잘못 말했어. 왜 81쪽이라고 했지? 무엇 때문이었지? 아무것도 80. 잠깐만. 난 잘못 말했어. 89쪽입니다. 71, 89예요. 71, 89. 미쳤어. 자, 50문제, 50문제. 시너지를 마무리 시키고 저겁니다. 그리고 기대자 풀면 시너지에서 비슷한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럴 때. 시너지가 충분히 문제가 많아서 나는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 풀어놓은 건데 절대 못 풀겠어요. 안 풀어도 돼요. 내가 아까 말한 3명 빼고. 3명. 내가 아까 말한 3명은 모의고사 너무 어렵다 하면 좀 다른 문제들부터 풀라는 얘기야. 근데 모의고사를 못 풀었다고 하니까 3명을 말한 거야. 나머지 다 풀어야 돼. 나 푸는 거야 오늘 뭐. 근데 아니 기대돼. 알겠어. 근데 푸는 게 좋아. 알겠지만. 근데 거의 모의고사 문제들은 죄다 설명을 하겠지. 근데 풀어보고 오는 게 좋아. 못 풀어도 읽어는 보고. 그걸 결정을 해주는 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거든. 12시. 1시.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화요일 날. 1시에 오르면 12시 준비 시작하는 거지. 자, 보자. 됐죠? 풀어봐요. 뭐 풀어보고 있어, 지금? 여기는. 87번 풀어보라고. 이거 그치? 나열을 한다. 8, 2, 3, 5. A14. 열심히 주원아! 자빠져 잡으려면 어떻게 자빠져네 이제? 와 자빠져 잡으려네 이제? 자진 않았어. 또 무조건 앉았대 무조건. 진짜 안 좋아. 근데 자빠져 있어. 맨날 안 나오는 미안해. 둘이 똑같아 저런 거는. 진짜. 둘이 커플이야. 아. 아. 미안하지 않아. 새로 생겼어. 벌써 생겼어?
역시 빠르다. 원장님. 리을. 아빠 계시. 말 안 하지. 아까 그 내가 그런 거 말할 사람인가? 실수는 안 하고 얘기. 자,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숫자 카드가 있어요. 근데 쭉 배열해가지고 자리수를 A1, A2, A3, A4, A5, 6, 7 이렇게 자리수를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무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보다, 세 번째는 다섯 번째 자리보다 크대.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하고 여기부터 채워야 돼. 아, 이 네모가 크기 순서대로 채워져야 되는구나. 일단 몇 개를 골라와야 돼. 7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단 말이야. 실시상. 고른다고 쳐.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없습니다. 없어. 자동적으로 배열이 된다고. 7, 4, 2 이게 배열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없어.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으니까. 또 나머지 또 어디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자리를 비교하면 첫 번째가 카드 두 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현재 7, 4, 2를 가져왔어. 남아있는 게 4개야. 4개 중에서 일단 쓸 2개를 가져와야 돼. 근데 가져오면 끝난다고. 큰 걸 앞에 쓰고 작은 걸 뒤에 쓰는 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이야. 내가 배열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2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어 버리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 골라놓으면 쟤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아리가또. 어려운 거 한번 해보죠. 92번. 모의고사 문제. 너무 옛날 문제들이다. 야, 우리 기대자 봐봐. 25년 모의고사 문제까지 있어요. 오. 에바스. 개멋있어. 그럼. 내가 근데 진짜. 나 풀면. 나 이거 진짜 매년 업데이트. 25년 3월. 최근에 저희 본 거 진짜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은 안 봤죠. 경혜수도 안 봤죠. 고이들이 봤지. 고이, 고3. 어느 시험 대비 자료에 2025년 3월 문제까지 올라오고 있냐. 그렇지. 야. 봐봐. 풀어. 집중해서 풀어. 뭘 풀어요? 92번 풀어버렸잖아. 어려워. 문제라도 읽어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그냥 자릿수 하는 거 아니야? 차리수잖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봐, 생각. 근데 수학적인 지식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 단어는. 그냥 생각을 해. 생각한 걸 숫자로 나타내. 틀렸다. 지각하지 말래 진짜. 자 보자. 자 A, B, C는 순서가 이래요. C, D는 순서가 이래요. 누가 독특합니까? D, D? 갑자기 D? A, B, C, D가 독특하다고? C. C가 독특하지 않을까? C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 왜 D를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또 뭐가 독특해요? 2가 독특하죠. 자, 2는 무조건 고정이네요. 2는 5배수가 돼야 되니까 2는 무조건 5로 고정이네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C란 말이야. C가 결정이 돼야 돼요, 먼저. C가 가장 작은 수잖아. 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C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C가 1이라면 A, B, 1, D, 5를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A, B 쪽부터 고를까? D부터 고를까? D부터 골라야죠. 2라고 5 사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D가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3개.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렇지? 그럼 만약에 2가 왔다고 치십시다. 이거 2개는 3개 썼으니까 6개 중에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A, B 2개니까 6개 중에서 2개 고르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면 배열하지 않아요. 고르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C가 2가 돼버리면 A, B, E, D, 5입니다. 자, D부터 결정합니다. 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 4, 2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죠. 여기 3이 왔다고 치십시다. 그럼 나머지는 좀 2보다 큰 놈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2보다 큰데 3, 5를 빼야 돼요. 2보다 큰데 3하고 5를 빼야 돼요.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렇죠?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문제가 되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 C가 3입니다. A, B, 3, D, 5. 그럼 D는 4라고 고정이 돼버립니다. 3보다 큰 놈 중에서 2개 가져와야 돼요. 3, 4, 5 제외하고 3, 4, 5 제외하고 2개 가져와야 돼요. 6, 7, 8, 9. 그렇지, 4개 중에서 2개 가져오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들어보면 쉽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잖아. 뭘 기준 잡느냐가 중요해. 가장 조건이 많은 놈부터 기준 잡는 게 좋아. 알겠지? 이러면 되겠어요. 자,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배열을 생각하지 않는다. 골라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형과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도형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도형과 조합. 이거는 그냥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선계수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직선계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선계수는요, 그냥 2점을 가져오면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고르는 문제겠죠.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죠. A, B, C라고 해서 A, B를 고를 때와 B, A를 고를 때가 다르지 않잖아. 배열 문제가 아닌 거야. 단순히 고르는 문제야. 리누야 집중해라. 개념하잖아.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총 5개 점 중에서 직선을 만들고 싶어. 일단 크게 생각합니다. 5개 중에서 2개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옵니다. 맞죠? 5개마다 5개부터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야? 이 3개, 일직선상에 있는 3개에서는 어떤 2개를 가져와도 직선이 똑같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중복이 돼버리잖아. 빼야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든 직선을 빼야 됩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든 직선을 빼야 된다고. 중복이 돼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한 번은 남아있어야 돼요. 한 번은. 다 빼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번 적게 빼줍니다. 라는 얘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한 번은 남아있어야 되겠지. 한 번 적게 빼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세 번째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개 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6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직선상에 3점 이상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는 3개 점이 있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다 똑같은 직선만 돼버려요. 빼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적게 빼줘야 됩니다. 남아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나중에 전 더 할래요. 그거 복잡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적게 빼줘야 돼요. 한 번 남아있어야 되니까. 또 빼줘야 됩니다. 한 직선이 몇 개 점이 있어? 4개 점이 있잖아. 4개 점에서 2개를 고를 때도 빼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적게 빼줘야 돼요. 한 번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 네. 자, 마지막. 자, 한 번만 더. 자,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리하냐면, 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점이 있다고 치자. 총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직선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12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을 때는 중복이 돼요. 그럼 한 직선에 3점 있을 때가 언제야? 이때잖아. 일단 이때잖아. 그치? 그래서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적게 빼줘야 돼요. 알겠어? 근데 이 한 직선 위에 3점이 몇 번 나올까? 네 번.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와요. 8번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세기 위해서 나중에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래서 빼버린 거야. 더 이상 안 나와요. 3개 점 더 이상 없어요. 한 직선 위에. 또 이제 한 직선 위에 4개 점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바로 여기 일단 4개 점에서 2점을 고를 때마다 똑같은 직선이 나와요. 한 번 적게 빼줘야 돼요. 근데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3번 반복하죠. 3번 반복해서 빼줘야 돼요. 알겠어? 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다 풀어줘 버렸어요. 지금 거기 유형을 다 풀어줘 버렸거든. 95번 풀어봐. 95번. 95번 풀어봐요. 됐어? 쉽지? 이해를 하겠어? 이건 뭐? 설명만 들으면 뭐? 이거 너무 쉽지, 리뷰야? 제발. 리뷰야, 쉽지? 총 몇 개 점이 있어, 리뷰야? 7개가 있지. 직선을 만들려면 7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2개. 그래, 이게 총 나오는 직선 개수란 말이야. 근데 중복이 생긴다고, 어떨 때 중복이 생긴다고 했어, 리뮤야?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3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게 다 중복이야. 그래서 빼랬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직선 만들 때 이걸 고르나, 이걸 고르나, 이걸 고르나 다 똑같으니까 3가지를 빼버리라고. 근데 한 번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한 번 적게 빼주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도 한 직선 위에 3개 점이 있잖아. 똑같이 빼는 게 2번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안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안 빼? 삼각형 두 부분으로 나누는 직선. 아니 직선 개수 아니었어? 직선 개수라면 이렇게 푸는다고. 내가 안 읽었구만 문제를. 그럼 또 이제 직선 개수 푸는 거예요. 한 직선에 몇 개 점이 있어? 4개. 4개가 있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도 직선이 나올 거야. 근데 다 똑같은 직선인 거야.
하나를 적게 빼줘야 된다고. 이건 직선 배수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된다 봐.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와. 정삼각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내 두 점을 연결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이거는 뭘 구한 거야? 총 직선의 개수를 구한 거란 말이야. 네. 그 생각해봐. 뭐 하면 되겠어? 이거는 자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직선 개수를 구한 거야. 뭘 하면 되겠니 이제? 삼각형을 둘로 나누라잖아.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둘로 나누라잖아.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직선이. 그럼 세 개를 빼면 되지. 끝. 안 그래? 전체 나올 수 있는 직선 개수에서 이 변 개수, 변을 만드는 직선은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얘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안쪽을 지나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둘로 나누겠지. 아, 삼각형 모양 두 개로 나누랬니? 아니면 그냥 두 개로 나누랬니? 그냥 삼각형을 두 부분. 아, 상관없네.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변 빼버리면 되지. 그치? 오케이?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대각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개념이 대각선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오각형이 있다고 쳐봐. 오각형을 둘로 나누는 직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야. 대각선. 우리가 이런 대각선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총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어떤 것은 대각선이 안 돼? 변은 이렇게 2개 골라가지고 연결시킨 이 선은 대각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변 개수 5개를 빼버리면 내부를 지나가는 대각선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각선이 삼각형선이고 대각선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이런 도형에서 대각선 만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대각선 개수 이해가? 윤우야? 그냥 변 개수만 빼버리면 돼.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 개수에서. 그렇다면 거기 97번 내각형이야. 팔각형이지.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말로 해봐. 팔각형 대각선 공식 개수 어떻게 구해? 주원아 팔각형 대각선 개수 어떻게 구해? 팔각형. 네가 방금 이걸 들었으면 알아야지. 오각형이 팔각형으로 바뀌었는데 8, C2. 그래. 마8. 그래. 자 그렇게 하면 대각선 개수가 나옵니다. 직선 개수를 구한 다음에 변 개수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대각선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개수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삼각형 개수 갑니다. 똑같이 이 네 가지에서 이제 직선을 했었는데 삼각형을 하겠습니다. 잘 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3개 필요하죠. 그래서 3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나옵니다. 근데 얘도 뭐가 문제냐면 일직선상에 3점 이상이 있어버리면 생각해봐. 이 3점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빼줍니다. 일단 삼각형 총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는 5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그런데 안 만들어진 걸 빼야 돼. 일직선상에 3점 있으면 이 3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는 안 만들어져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빼기만 하면 돼. 이게 직선하고 차이점이야. 직선은 한 개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적게 빼줬지만 삼각형 그냥 안 만들어져. 오케이? 그럼 이때 이때 줘. 이때도 해보자. 자, 잘 봐봐. 삼각형 만들고 싶어. 6개 점이 있어. 6개에서 3개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근데 안 만들어질 때가 있다고. 일직선상에 3점 이상이 있을 때. 여기 3점 있잖아. 3점 중에서 3점을 골라서 만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3점 중에서 3점을 고를 때를 빼버려야 돼. 적게 빼주는 거 없어. 그냥 안 만들어지니까 빼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부분은 4개 점이 있잖아. 4개 점 중에서 어떤 3개를 고르더라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져. 그냥 다 빼버려야 돼. 4개 중에 3개로 만들어진 건 모두 다 빼버려야 돼. 남아있는 것도 없어.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야. 삼각형은 단순히 빼버리면 돼. 이거 볼까? 12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야. 언제 안 만들어져? 3점, 일직선상에 3점 중에서 3점 고를 때. 자, 3점 중에서 3점 고를 때. 빼는 게 없다고. 빼는 게 없다고. 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다면 얘가 8번 반복. 자, 일직선상의 4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도 안 만들어져. 4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도 안 만들어져. 빼는 거 없어. 안 만들어지니까. 몇 번 반복해? 3번 반복해. 이 차이야. 직선과 삼각형은 바로 이 차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99번을 빠르게 해볼게. 자, 99번. 봐봐. 보고 따라서 해봐. 99번. 자, 이런 게 있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가 있어.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근데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을 때는 안 만들어져. 이 직선 위에 3점이 있네. 저 위에 3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는 안 만들어지니까 빼버리는 거야. 여기에는 4점이 있네. 4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는 안 만들어지니까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5점이 있네. 일직선상 위에 있는 점에서 봐야 돼. 5개 점 중에서 3점 고를 때는 안 만들어지니까 빼버려야 돼. 이게 삼각형 개수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한 문제 풀고 시작. 자, 703번 풀어봐요. 703번, 706번. 일단 703번만 풀어봐. 706번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 풀고 가요? 했어요? 703번 스타र I'm a star I'm a menu 루이비통 루이비통 가오리 스타र 총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10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만들어질 때가 있다고요.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직선을 보니까 이 직선 위에 몇 개 점이 있어요? 4개 점이 있죠.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만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총 몇 번 반복해서 빼집니까?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서 빼버리면 끝. 이렇습니다. 이해 끝이에요. 알겠어? 쉬었다 할게요. 여기 있다.